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년기의 몸 변화를 연구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상담했던 78세 한도윤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 때문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검사 받았는데 이게 제 인생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고쳤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송민섭이라는 이름을 걸고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70대 넘으셨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검사들이 있어요. 이건 몸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멀쩡한 삶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진짜 증상도 없는데 습관처럼 받는 검사들이 왜 위험한지, 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피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관리라고 생각하는 그 검사들이 실제로는 노년기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70대에는 소변에서 세균이 조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걸 문제라고 해서 항생제를 드시면 오히려 더 강한 균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검사 하나가 다른 검사를 부르는 악순환이 무서워요. 심전도에서 작은 이상이 보이면 또 다른 정밀검사, 그 다음엔 시술까지 이어지면서 멀쩡하던 일상이 병원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이 든 몸에는 검사 자체가 주는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75세 이후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쇼크가 오거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번째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예요. 75세에 나타나는 전립선 수치 변화나 척추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 이걸 젊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면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게 되거든요. 요즘 여러분도 혹시 괜히 검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근 만난 74세 김혜준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주변에서 병원 다녀온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증상도 없는데 검사 하나만 받으려고 갔다가 결국 3가지, 4가지가 추가되는 경험을 반복하셨죠. 어느 날은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조금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더군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불안해서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엔 약 때문에 속이 불편해져 또다시 검사 끝이 없었습니다. 김혜준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검사를 받는 게 건강을 챙기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일상이 검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군요. 그런가 하면 77세 박영숙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죠. 이분은 다리가 살짝 아프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시작하니까 허리 MRI까지 찍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디스크가 나와 있다면서 수술을 권하는데 정작 본인은 허리가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셨대요. 혹시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지금 안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셨다고 하더군요. 박영숙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을 울렸어요. 박사님, 저는 70년 넘게 이 몸으로 살아왔는데 사진 한 장 때문에 제 몸이 무섭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건강한 일인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검사라는 게 때로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멀쩡한 마음을 흔드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81세 정상호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셨어요.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래요. 나이가 나이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안전하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한 검사라는 게 실제로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술이더라고요. 며칠 동안 열이 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서 오히려 큰 고생을 하셨거든요.
정상호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80이 넘었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마음 아픈 말씀이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이가 들면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별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려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지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받고 계신 검사 중에 실제로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둘째, 검사 대신 정말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셋째,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일상에 숨어 있는 위험한 검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하는 검사 5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증상 소변 세균 검사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증상 없이 발견되는 세균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70대 여성의 45% 가까이가 무증상 세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균을 발견했을 때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거예요. 76세 고영대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거든요. 아무 증상 없이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고 항생제를 드셨는데 오히려 강한 내성균이 생겨서 몇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실제로 아프지 않으면 검사도 약도 멈추고 경과만 지켜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만 열이 높게 나거나 옆구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될 때만 검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증상이 진짜 검사할 만큼 문제인가요? 두 번째는 무증상 심전도 검사예요. 나이 들면 심장 리듬은 자연스럽게 흔들려요. 마치 오래된 시계가 조금씩 불규칙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심장 연구를 보면 75세 이상에서 70% 이상이 비정상 소견이 나온다고 해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79세 이남호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작은 리듬 변화 때문에 겁을 먹고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오히려 체력이 크게 떨어졌어요. 검사 받느라 병원을 오가면서 몸이 더 힘들어진 거죠.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없으면 심전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심전도 이상은 더 큰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검사를 해도 제 삶의 질이 나아질까요? 라고 스스로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는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예요. 허리 통증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돼요. 그런데 MRI는 그런 자연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 허리 안 아픈 사람 10명 중 9명이 MRI에서 디스크나 협착이 나온다고 해요. 즉 나이가 들면 사진상 이상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71세 정호민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나왔다면서 수술을 권하더래요. 수술 받고 나서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다리 힘도 약해져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세요. 사실 걷기와 기초적인 근력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사진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기 쉬워요. 사진이 아니라 제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 수치 검사예요.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암이에요.
10년, 15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되거든요. 미국 예방의학위원회에서는 75세 이후 전립선 검사 권고 등급을 가장 낮은 D등급으로 두고 있어요. 즉 하지 말라는 뜻이죠. 78세 박문수 어르신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다고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암세포가 조금 나왔다고 수술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 소변 조절이 안 되고 부부 관계도 어려워져서 일상 기능을 크게 잃으셨어요. 75세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만 검토하는 것이 맞아요. 수술 이후 삶의 질 저하는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이 검사를 해도 제 남은 시간이 더 편안해질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다섯 번째는 75세 이상 대장 내시경이에요.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즉 75세에 발견된 작은 용종은 실제 문제가 되기 전에 자연 수명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국내 소아기내과학회 연구에서도 75세 이후 내시경은 위험 대비 이득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80세 장상우 어르신은 정말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어요. 내시경 검사 도중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셨거든요.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70대 중반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내시경을 종료하셔도 돼요. 천공이나 출혈 위험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거든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스스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다음에서는 불안한 마음 대신 어디에 투자해야 건강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대신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성능 대상포진 백신이에요. 이 백신은 노년층에서 예방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기존 백신보다 90% 이상 예방 효과가 높거든요.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의 극심한 통증과 신경통 합병증을 생각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2회 접종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고요. 검사 한 번 받을 비용으로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두 번째는 폐렴 백신이에요. 이건 정말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폐렴은 노년층에게 정말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다만 폐렴구균 백신 종류마다 예방하는 균의 범위가 다르니까 확인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23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최신 13가나 15가 백신을 추가로 맞으시면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지금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백신 접종이에요.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예요. 이게 노년기 체력을 지키는 진짜 핵심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조금만 줄어도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요.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그러면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 매일 챙기시면 돼요. 오늘 하루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셨나요? 네 번째는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 20분 걷기는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운동이에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고 우울감도 줄여주거든요. 다만 무리하지 않는 속도가 중요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숨이 찰듯 말듯하게 매일 20분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지금 집 앞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요? 바로 걷기예요. 다섯 번째는 복부 대동맥 초음파예요. 이건 평생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한 검사거든요. 특히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복부 대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터지면 정말 위험하니까 미리 확인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의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불안 때문에 하는 반복적인 검사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독감 백신이에요. 매년 맞으시는 게 좋은데 65세 이상은 고용량 백신을 선택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일반 백신보다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에요. 일곱 번째는 혈압 관리예요. 집에서 매일 측정하시는 게 병원에서 가끔 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수축기 혈압 130 이하, 이완기 혈압 80 이하로 유지하시되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어지럽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조금 높더라도 괜찮아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시력 검사예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특히 녹내장은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시력을 지키는 것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노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세월을 견디며 만들어진 한 권의 소중한 역사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책의 페이지 하나하나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상식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검사로 이끌고 그 검사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며 결국 멀쩡한 삶을 흔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무증상 소변 검사로 시작해서 항생제 복용, 심전도 이상으로 시작해서 침습적 시술, 단순 요통으로 시작해서 불필요한 수술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말이에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를 선택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없이도 근력은 돌아오고 만성적인 통증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병원 결과지에 휘둘리는 대신 내 몸의 신호에 집중하게 되고 검사 스케줄 대신 산책 스케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증상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받고 있는 검사가 있다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검사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받는 검사인지 구별해 보시는 거예요. 둘째, 건강을 키우는 생활 습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단백질 한 번 더 챙기기, 20분이라도 걷기, 필요한 백신 접종받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셋째,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실제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프면 치료하고 아프지 않으면 예방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몸을 지키는 길이에요. 검사실이 아니라 일상에서, 결과지가 아니라 내 몸의 감각으로, 불안이 아니라 지혜로 건강을 관리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를 흘려보내지 않고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는 세 가지 전략을 더 구체적이고 깊게 알려드리겠어요. 어떤 증상일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까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병원 일정표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편안한 일상과 가족들과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한 노년은 많은 검사를 받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받아오신 검사들 중에서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나 실제로 경험해 보신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